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장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용역과 함께 분석하면서 또 내일장의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역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에서 궁금한 점은 미국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 코스피는 왜 이럴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저희 이 방송 진행되는 동안에 여인수 전문가 그리고 또 정태근 이사 이번에 또 운용님의 견해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조선 방산 기존에 잘 갔던 이들 종목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조정시 매수다, 아니다, 좀 신중하게 지켜보자 의견이 많은데 운용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알려주시죠. 예, 저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무엇일까를 보면, 방산주하고, 방산주하고 이 조선주,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판단하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이나 그 다음에 이제 LRG 넥스원, 뭐, 하나 시스템, 방산주의 좀 대표 주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조선주 하면은 HD 현대중공업이나 HD 현대 미포나, 그 다음에 뭐, HD 현대마린, 그 다음에 하나 오션,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한국조선해양,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방산과 조선주가 지금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지난주까지 계속했고, 이번에도 뭐, 시장보다는 계속 대기 매수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좀 보았을 때는 계속 이쪽이 시장의 좀 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죠. 이 주도주가 좀 바뀔 수 있는 징후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가용현금을 좀 높여놓고 그리고 나서 자금이 좀 쏠리는 걸 확인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어제 반도체 관련된 삼성전자나 이제 하이닉스가 막판에 이제 좀 급등세가 나오면서 이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거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금이 좀 가고 있는 신호로 좀 보인다. 기존에 좀 시장에서 방산하고 조선주 쪽으로 쏠렸었던 이 머니들이 좀 금이 가고 있지 않나. 여기에서 좀 발 빼려고 하는 자금들도 좀 보인다. 그런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리고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아직은 이제 유동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8.3조밖에 안 되다 보니까 8조 9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은 거래량을 돌파해서 전고점을 넘어서면 이건 되게 주식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 신호인데 고점을 돌파를 하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반대로 지지받던 저점 자리가 급락이 나와버리면 이건 안 좋은 신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 근데 제가 어제 정반대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어제는 바이오 쪽이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바이오가 제일 좋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제일 안 좋았던 게 제일 좋죠. 그죠? 그 다음에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 전이죠. 어제 급락 나왔었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지난주 제일 좋았던 게 오늘 제일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나 현재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이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의 좀 메커니즘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선주하고 방산주 그 다음 새로운 주도주를 빨리 내놔라. 대한민국이라는 너희 이 수출 중심 국가에서 이 관세와 관련된 이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이 나왔고 또 여기서 상대적으로 정치 관련된 정치 변수, 정치 테마주들도 형성이 좀 해줬고 그리고 화장품으로 인해서 어떤 이 급등세도 좀 나오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었고, 그것까지 다 해줬는데, 아직 시장에서 이 판을 좀 자주지할 만한, 시장의 판을 좀 강하게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주도주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6%, 한 5%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길을 만들려고 시도가 어제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어제 죽여놨던 바이오 가운데서 제일 눈에 떴던 게 바이넥스라든지 뭐 유한양이라든지 알테우젠이라든지 ABL 바이오라든지 주요기업들 그다음에 D&D 파마텍이라든지 페트론이라든지 비만 치료제 관련된 대장주들의 대마를 살려놓는 자금들 그리고
꽤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2,550에서 2,620, 2,630까지 가는 한 80포인트, 2,550에서 한 80포인트 더하면 한 2,630 정도 되거든요. 이 정도까지 반도체 쪽으로 쌓아서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려고 했는데 바이오도 제거하고 배터리도 제거하고 반도체도 제거하고 자동차도 제거하고 방산주하고 조선주 여기에 원전주나 전력주 건설기계 정도의 어떤 순환매 정도만 만들어주고 반도체 쪽으로 그런 판을 키워서 갈까 이런 시도가 어제 나왔는데 아니다 얘들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반도체 중심으로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 가볼까 이게 어제 신호였다면 오늘은 아니다 얘들아 다시 원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구도가 좀 돼버린 거냐면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주를 중심으로 한 이 시장 주도권이 다음 타자 나 이제 새로운 왕이 될 거야 새로운 주도주가 될 거야 반도체의 판 그죠? 네, 반도체의 판 내가 시장을 잡아먹을 거야 라는 시도를 어제 하면서 그동안 이제 수출주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업체들 자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너희들은 앞으로 나를 섬기렴 반도체 입장에서 바이오 이제 나를 섬기렴 배터리 나를 섬기렴 그다음에 자동차 이제 나를 섬기렴 이렇게 어떤 그 서열을 만들려고 했었던 시도가 어제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지나고 나서 아니다 얘들아 다시 원상복귀 근데 겸상을 이제 못하는 거예요. 배터리하고 자동차가 이제 반도체하고 겸상을 못하고 바이오 또는 반도체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좀 오늘 보였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에 해외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해외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S&P도 급등을 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4% 가까운 급등 흐름이 나오고 다우존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왜 이것밖에 안 하느냐? 그러면은 먼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선행해서 매수가 붙은 거죠. 이럴 줄 알았어 하고서 미중 간의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성정상 그 사람의 평소 행동을 봤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예, 그럴 줄 알았어. 폭락장이나 급락장 주식시장에 민감한데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100%가 넘는 관세를 해서 거의 뭐 수출을 못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부동산으로 재벌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빠삭하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액션은 뭡니까? 협상의 우위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전 세계를 공포에 폭락시켰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먼저 이익이 되기 위해서 너 주식시장 살려놓을 거잖아. 미중 간의 갈등 네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예, 너 그렇게 할 거잖아. 라고 돈들이 미리 반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관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할 거였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2630까지 내가 다이렉트 올라와 준 건데 미국 시장이 급락이 나오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시장의 조정이 약했던 거고. 그러니까 미중 갈등의 어떤 완화로 인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일 거다.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하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들은 너 그렇게 할 거였잖아. 너 코인 할 거였고. 그 다음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슈 어떤 중심 서려고 할 거잖아. 그리고 나서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거나 반등이 나오면 너 또 다시 노이즈 키울 거지? 왜? 니네 주인공 돼야 되잖아. 시장이 잠잠하게 바이든 정부 따라 다르잖아요. 조용히 안 갈 거잖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 계속 싸움 만들 거잖아. 왜? 언론에 네가 도배돼야 될 거니까. 그럼 또 불안정을 키우겠지? 이런 식의 어떤 그 트럼프 일기 때의 행동들이 2기 때도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돈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익을 낼 것이냐, 어떻게 금융 시스템을 작동을 시켜서 돈을 벌 것이냐, 그런 작전들을 전 투자 주체들이 만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었을 때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은 돈을 이런 식으로 벌 거다.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만 원짜리 주식을 경기 여건이나 이런 게 좀 좋으면 한 11,000원까지 기대 수익률이 한 10%밖에 안 올라갈 것 같은 거예요.
주가 밸류가 프리미엄이. 그럼 10%밖에 못 먹는데 큰 돈들 수십 조, 수백 조의 돈 운영하는 사람들이 10% 먹으려면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경기가 뭐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10% 가는 거를 10,000원짜리 주식을 일부러 8,000원까지 빼는 거예요. 2,000원 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들은 어떤 패턴이 나옵니까? 지지가 나오다가 일부러 깼다가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10%의 어떤 성장률이 나오는 주식들은 일부러 20%, 30%를 빼는 거예요. 일부러. 전력주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폭락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LS 일렉이 한 적정 기대 수익률이 한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싶으면 이런 구간에서 일부러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악재를 내보내는 겁니다. 유동성이 작으면 거기 더 반응할 거니까. 그러면은 요것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 구간에 투매에 동참한 개인들의 물량들을 싹쓸이하면서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죠. 즉 고성장이 지속되지 않고 상방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일부러 30%를 뺀다. 근데 그거를 만만한 애들부터 뺀다 이거예요. 만만한 애들. 지금 시장에서 만만한 건 배터리예요. 업황에 관련된 부분들이 제일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되는 거고, 업황과 실적이 동반된 애들 가운데서 좀 너무 좀 좋아. 이런 애들은 기간주정 형태를 좀 취할 확률이 높다. 그 기간주정은 저는 방산주하고 그다음에 조선주는 기간주정 형태로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패턴이 나올 것 같냐면 이렇게 쭉 가면 신고가 나면 팔아야 돼요. 신고가 나면 팔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이렇게 만드는 형태 있잖아요. 이런 변동폭의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주나 방산주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주 그냥 키높이에 저 밑에 있는 애들만 하고 헷갈리면 30% 빠질 때까지 기다려요. 고점에서. 진짜? 어떻게 하라고요? 방산주나 조선주를 하고 싶어? 30% 빠질 때까지 기다려. 오케이? 그때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느냐, 바이오로 자금이 쏠리느냐, 요 신을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은 비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 조금 더 나온 거는 건설기계, 그 다음에 전력주가 조금 더 나온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더 다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성우 투자하세요.